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면서 1,465.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로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7%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다시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 국채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내년 연준이 총 4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이 2조 4,400억 원가량으로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측은 미국 대선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컸던 가운데 신규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뉴욕 증시 또 이어서 오늘 오전장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현지 시간 24일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내외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산타 랠리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줬죠. 조기 폐작으로 거래량은 다소 한산했지만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레거시 반도체 조사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약진 이어간 하루였고요. 또 M7 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가 무려 7% 이상의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차의 테슬라 충전 어댑터 공급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우리 시장 요즘 좀 흐름을 보자면요. 저는 정말 오전장을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오전장 정말 반나절 사이에서도 테마 장세가 끊임없이 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각 게임주들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넵튠의 자회사 이터널 리턴이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좀 개별주 이슈 중심으로 현재 동반 강세 연출되고요. 또 초전도체주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세라믹 방막 등의 이 전도성 구조체 관련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는 소식에 현재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통신 장비, 양자 암호 통신 동반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KT가 국가 양자 테스트 배드를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여행주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 한시적인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현재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기존에는 오늘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강세 보였지만요. 또 연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 새롭게 떠오릅니다. 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지수입니다. 0.1%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2440선 무너지면서 3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외국인과 더불어서 개인이 약하게나마 현재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관은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약보합권으로 음전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680선이 무너진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외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약하게나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환율 저희가 상황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 1,46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가파르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환율이니까요. 이 부분 오늘 꺾이지 않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 힘 강하게 주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환율 부담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참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신청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목금을 책임져 주실 오늘의 텐베거 메이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오늘 또 이제 어느덧 벌써 저희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내년에 또 뭐 CES 2025도 있고요. 되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데 참 아쉬운 점이 환율 상황. 일단 너무 불안하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 지금 이 시각까지도 갑자기 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예. 이제 환율이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는 것은 아니고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약세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약간 꾸준하게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환율 차트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의 흐름들이 좀 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갑자기 이제 급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탄핵 관련된 그런 계엄 여파 이 부분이 이날이었죠. 그리고 잠잠해졌지만은 현재 환율은 이걸 넘어섰던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환율의 저점 계엄 탄핵의 저점을 하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하고 어떻게 보면 환율하고 좀 따로 가는 그런 양상이 조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용인 가능성도 약세의 용인 가능성, 그다음에 수출 경기의 활성화 가능성 이게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다소 약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증시가 생각보다 충격이 크게 오지 않는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좀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해외 시장 중에서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급락 추세 이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이 121선 아래 살짝 걸쳐졌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21선 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걸 추세 이탈로 바라보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일주일 이내 또는 단기간에 좀 회복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요소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의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움직임은 초강세 모습을 계속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내년에도 AI,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통 내년을 좋게 보면은 연말에 이제 베팅하려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도 약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는 좀 약간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지금 횡보의 바닥권, 그러니까 쌍바닥이죠. 한번 크게 출렁거렸고 이때 이제 트럼프 당선 리스크, 그다음에 탄핵 리스크 두 번의 이제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줬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서 다시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중바닥의 형태,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중바닥의 바닥 다지기 국면 그리고 내년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면 올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올 포함해서 3개월이 좀 이래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이제 회피하려면은 현재 오늘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부터 보유하고도 되기 때문에 대주 요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팔았다가 그 전에 팔았다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세력 경향이 있는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움직임은 거래소하고 코스피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탄핵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제 탄핵 여파 전저점 깨고 내려갔는데 V자로 들어올려주면서 이 역회된 숄더,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가 일반적인 장의 이제 저점이죠.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한, 물론 무너지면 아닌 어떤 그 흐름이겠죠. 그렇지만은 여기를 지켜주고 계속해 하는 한 상승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미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이제 내년의 키워드 부분들이 이제 CS2025 부분에 AI 관련된 신기술들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 강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내년에 이제 치킨 게임이 그 반도체 기술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레거시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 축적이 되기 때문에 치킨 게임 때문에 반도체가 고전하리란 어떤 말도 있지만은 첨단 공정에서는 그렇지 않는 그래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온도차가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름하기는 좀 힘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첨단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특히 AI 쪽 로봇, 그다음에 양자 기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새로운 대척점에 기술 경쟁이 있는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양자컴 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 대중 간의 그리고 대미 간의 그런 분쟁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 관련 부분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더 자세하게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새롭게 찾아온 이 코너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오늘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이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한국 첨단 소재, 넵튠, 현대 ADM, 마지막으로 신성 ST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넵튠이 중국 판호 획득이라는 정말 엄청난 히든 카드 하나를 오늘 획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이 시각 19% 강세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시총 8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신성 델타테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로 커질지 몰랐었거든요. 또 간밤에 엄청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예. 자, 하나씩 살펴보자겠습니다. 지금 오늘 넵튠이라는 종목이 약 20% 장중에는 좀 더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넵튠이 올라줬던 것은 중국 판호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호재 내용이 약간 중요시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넵튠이라는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게임즈를 하지만은 카카오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종목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로서의 넵튠도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로서의 또 성장 가능성, 메타버스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 최근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합작해서 새로운 통합 현재 코인을 또 발행을 좀 했던 뭐 그런 전력도 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넵튠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반으로 하는 또 게임 플랫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매수가가 약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섹타주로 쪽에서는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게임 쪽이 아닌 메타버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이제 덱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3D를 하는 부분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뮤직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DOU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 팬 플랫폼 이것도 메타버스 쪽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 부분들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넵튠이 떴던 것은 이제 모바일 게임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본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부수적인 후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하고도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서의 어떤 흐름들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준비된 종목은 아니지만은 마음 AI가 19%가 좀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CS 2025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부분들, 마음 AI뿐만 아니라 이스소프트,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등 이런 종목이 상당히 솔트룩스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어떤 CS 2025의 기대감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AI가 이제 급등해 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봐야 될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올라줬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성 델타테크의 본업은 이 LG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LG그룹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백색가전 OEM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하청,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서의 어떤 케이스, 그다음에 부스터, 뭐 이런 각종 엔드 플레이트 이런 각종 부품을 납품하는 뭐 그런 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라는 바람을 타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을 했던 전력들이 좀 있습니다. LK99라는 초기에는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런 물질들이 진위 논쟁에 좀 휘말렸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약간 아류성 물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구글이 자체 개발했던 양자칩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유사한 기술이 최초로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1의 업체가
신성 델타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양자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초전도의 종목이 올라와줬는데 꾸준하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가를 가려고 좀 하고 있죠. 다만 후발적으로 좀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CCS 관련된 특허 참여 관련된 개발 참여 관련된 사람이 이사로 있는 CCS나 그다음에 초전대 관련 업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2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워로직스 이런 부분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CCS라는 종목 잠깐 보시면은 오랜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많이 냈죠. 그다음에 거의 지금 시세가 이제 거의 끝나가다가 다시 한번 불이 붙었던 그런 점이기 때문에 CCS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본업은 케이블 TV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 2차 전지 쪽 관련된 그런 업체죠. 베트남 공장에서 어떤 증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2차 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이제 배터리 쪽에서 2차 전지 쪽 자동차용 쪽으로 업종 전환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대 주주로에서 가능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와 행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으로서의 메리트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관련주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한번 좀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강세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신성 ST라는 종목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ST 부분들을 한번 여기를 보시면 9% 정도 약간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신성 ST가 오늘 시세를 냈던 부분들은 이 전기차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신성 ST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쪽도 있지만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도 전력 저장 장치 부분에도 강하죠. 왜냐하면은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을 자동차에 현재 장착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전기차에 되지만은 전력 저장 장치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보통 LFP 배터리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도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로서의 그런 부품주를 전문으로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 ST와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2차 전지 부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신성 ST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성 ST라는 종목을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쌍바닥 패턴 그리고 상승과 조정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강세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이제 출발을 좀 하려는 그런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처음에는 트럼프가 환경, 친환경 기술은 거의 사기다 이렇게까지도 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약간 취하고 있죠. 탄소 배출 관련도 긍정적으로 약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 부분들도 살짝은 훈풍이 약간 돌아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전력 저장 장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신성 ST도 충분히 순환매로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크게 상승했다가 많이 밀려주는 종목, 물론 오늘 이 조선주 쪽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ADM이라는 종목입니다. 5% 정도 했는데. 사실 뭐 지난 화요일 날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이나 바이오 쪽도 상당히 많이 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현대 ADM을 들고 나와 준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ADM은 임상을 대행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임상 대행이 왜 뭐 얼마만큼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임상 대행을 하는데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구충제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구충제. 예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동물 구충제를 먹으면은 낫는다. 암 했을 때 뭐 구충제를 먹으면 낫는다 하면서 나름대로 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바이럴 제약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그게 만능 치료제로서 암 치료제로서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효과로서 입증이 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동물 구충제인 니클로사마이드의 암 치료 기전이 100% 암 줄기세포에 대한 것들이 억제 효능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구충제가 암 치료제 가능성이 임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새로운 기전이 지금 나타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ADM이 시총이 한 700억 정도 되지만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암 치료 기전이 바로 그 약물 재창출 기술로 나와줬고 또 이게 항암 바이러스 쪽으로도 함께 연구한 기업이 현대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새로운 소개 용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ADM이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 ADM이라는 종목은 섹터는 뭐 이제 개별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다시 한번 소개한 것 외에 잠깐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바이오 쪽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흐름들이 내년 CS 2025 쪽에 보시면은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오픈 AI에서 인공지능 AI에서도 인공지능을 넘어서 로봇에 대한 것도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초의 상용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3년째 신기술이 폭발을 좀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뜨거운 이슈가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쪽하고 로봇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CS 2025의 또 방향성, 키워드,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급등주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 바로 종목 상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단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재룡전기 들어와 있는데요. 44,000원에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재룡전기 0.5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7,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재룡전기 하면은 전문가님 얘가 또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예. 제가 배당 관련해서 좀 봤는데 한 주당 1,000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오늘 예. 이 재룡전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꾸려주실까요? 일단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의외로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워낙 거세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시 보자.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만은 전력 부분들이 의외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내년에도 전력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룡전기 부분들이 내년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은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여기는 살짝 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와 준 건데 최근에 이 부분이 바닥권이냐 바닥권이지 않느냐 항시 보면은 바닥이란 것은 항시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역해된 숄더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 오늘 윗골이 감싸고 약간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좀 탈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승 트렌드를 좀 탈 확률이 많습니다. 매수가가 좀 44,000으로 좀 낮은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여기서 보시면은 역해된 숄더의 형태이기 때문에 넥라인점 위에 상단의 이제 저항권이 한 6만 원 정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넥라인에 이제 근접한 6만 원 정도가 오면은 한번 마디매매 갈 때 가더라도 조정을 보였다가 한 번 더 슈팅하러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디매매 시점을 6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 10%의 비중. 지금 시각 바이넥스 1.76% 상승불은 켜고 있지만요. 17,910원, 약 18,000원을 하회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네요. 바이넥스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바이넥스 부분들이 전체 어떤 시장의 또 움직임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규제하는 어떤 분야 중에서 제약 바이오 쪽,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상당히 강하죠. 생물보안법 이슈로 해서 연말에 극적으로 타결되려고 했는데 약간 불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뭐 해줄 확률도 많고요. 그만큼 첨단 쪽의 또 움직임이 쪽 분야에 대해서 격돌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바이넥스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고객이 다변화됐고요. 또 고객 업체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형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업체 또는 현재 위탁 생산 업체 부분들은 소규모 대량 생산 체제에 있는데 바이넥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어떤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면 배양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큰 업체는 대규모 배양기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수주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체들은 소규모 배양기 뭐 일회용 배양기까지도 만들어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이런 틈새 시장에서는 뉴페이스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어떤 부분에 수주가 들어오면은
현재 셀트리온도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하청 구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또 실사에서도 합격 품질을 이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나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또 바이넥스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시총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재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22,000원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좀 물리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냉단점에 좀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도 역회된 숄더 형태 약간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죠. 물론 주가 이렇게 올라야지 역회된 숄더라 하지.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역회된 숄더의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냉랭점이 21,600원 부분이 좀 잡혀주죠. 21,600원은 1,800원이라는 숫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36이라는 숫자에서 배수로 나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는데 매수가는 22,000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한 5% 정도는 좀 하셨다가 21,600원 또 22,000원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면은 평균단가를 좀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타기 한 5% 정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는 지난번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제 무너져 내렸지만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라 실제 수급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도전도 가능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이넥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괜찮은 종목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가에서 빠진 거지만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54,750원 그리고 5%. 이번에 급락 나오기 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 APR 1.18%가량 내리게 되면서 53,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또 화장품주 하면은 이런 고환율 시국에서 대표적인 좀 수출주로서 좀 환율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수혜 기대감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잘 가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눌리는 모습 나오는 이유 뭘까요? 네,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쪽하고 이제 뷰티 쪽 부분에 그다음에 화장품 쪽 그다음에 이런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장품을 바르면은 피부가 깨끗하고 피부 재생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그 치료의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아토피 치료나 이런 안 좋은 악성 치료에도 좋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용의 어떤 부분을 넘어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에 좀 해당이 되죠. 경계가 모호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코슈메티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영역인데 미용기기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미용에 좋다 하는데 아토피 치료나 뭐 이런 기미중기 제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은 인상 수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산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의료용품으로 들어가느냐 뭐 또는 뭐 피부 의료기기로 들어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기기나 이쪽 부분들이 또 임상하면 굉장히 강한 강점들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으로서의 그런 효능을 인정받아서 이런 홈 관련된 어떻게 보면 미용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APR도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이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쌍바닥 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계속 상승을 해주다가 절반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탄핵 여파에서도 또는 최근에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다음에 K 브랜드 효과 부분들의 또 후광 효과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상승이 기대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이제 54,000원 정도 여기서 약간 물리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상승 반전해 줄 수 있고요. 또 시총으로 보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튼튼하기 때문에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약 38,000원 정도에서 저점이고 단기 고점이 54,000원 정도에서 나와주는데 최소한 이 부분이 지금 이 상단 쪽 해당이 되는 6만 1,000원 정도죠. 6만 1,8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약간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5%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5% 정도는 물타기를 하셔도 특별히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셔도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 넘어서 매도 시점을 약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드디어 이 종목 만나보네요.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9천 원에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삼천당제약 6.6%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15만 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따라 들어가신 건 맞습니다. 다만 좀 이 차트를 보자면은 지난 24일이죠. 이날 좀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9% 넘게 빠지면서 이날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데 전문가님 저는 이번에 삼천당이 좀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갭상승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오늘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좀 합니다. 자, 삼천당 제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좀 있는데 차트로 일단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13만 9천 원 정도 되면 14만 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호재 이슈가 나와서 이제 갭으로 돌파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저항선 매물을 뚫었던 그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이걸 반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봉의 이제 음봉을 중심을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장대 음봉 요거를 중심을 해보가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추세 반전 부분이 있죠.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뚫고 좀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갭으로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파 갭이 좀 자리를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매매 공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 추세의 어떤 상방향이 조금 더 강하게 약간 전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부분들을 참고하면은 이게 88,000원이기 때문에 약 9만 원 정도 좀 잡고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18만 원 정도가 좀 나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8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 고점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헤드앤숄더로 약간 끝나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나중에 다시 갈 요력은 있으더라도 지금은 강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가에서 뭐 수익권이 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기다렸다가 18만 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 시점을 좀 닫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는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40만 7,800원에 20%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1.7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8만 6천 원 선에 거래 중인 효성중공업. 현재 뭐 손실 구간이신 건 맞긴 맞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게 지난 24일이죠. 이게 이제 좀 밑골이 길게 단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게 좀 약간 좀 나오기가 힘든 그런 모양의 음봉이 나왔네요. 예. 뭐 전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좀 전에 재룡전기 어떤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단 뭐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뭐 시간경상 보면은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 패턴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는 이 2단으로 올라가서 강하게 슈팅하다가 지금은 이 냉단점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고 첫 번째 바닥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바닥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망청 음봉이죠. 망청 음봉이 발생이 되면은 중심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하방으로 2단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망청 음봉의 중심 위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면은 이거는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심에서 매매 공방을 펼쳐주다가 상방향으로 서서히 약간 틀어줄 확률은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좀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으로 될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세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망청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망청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고점에서 나오면 조점에서 이렇게 망청 음봉이 나오면은 더 이상 하락이 없고 반발 매수가 강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차트를 잠깐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뭐 지켜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자세히 반전이 되기 때문에 쌍봉 고점 약 52만 3천 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500원에 30%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0.48% 올라서게 되면서 14만 6,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내년 CES 2025 그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보시면은 뭐 17만 원 이 정도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대장주 역할로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17만 원, 18만 원 잡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이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60원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CES 2025 AI 헬스케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